안녕하세요. 이실시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실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7월입니다.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가야 되는데 하반기 시작부터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반도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또 메타발로 쇼크가 있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증시가 되돌림을 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15,000으로 가는 그 시작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찌글찌글 거리면서 상단이 막혀 있는지 하반기 장사 어떻게 될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무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5,000? 꿈깨. 그 JP모간 걔네들 믿니 양아치인데? 난 그거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 나는 제일 치 떠는 데가 JP모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심한데 거기는 젊어. 뭐가 젊어요?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는 귀족 집안 귀족 집안 분위기대. 지난주에 말씀하셨다. 거긴 빨리 성과를 내서 나 자신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막 지르고 본다. 아니 근데 지르는 거 괜찮아. 모사꾼들이 많아. 그래서 앞에서 요렇게 웃고 뒤에서 뒤통수 때리고 속이면 병신이지 속놈이 이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꼭 희생양을 만들어. 근데 희생 당하는 사람은 신나게 나가 거기에 픽업됐다고 아주 신나갖고 아주 이제 나의 그 미래가 보인다. 그래갖고 막 열심히 자기의 모든 걸 짜서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걔는 아웃돼. 그 얼마나 저거냐? 근데 선생님 이 이야기를 우리 증시에 입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그 아웃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15,000 간다 하면서 막 증시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개미 투자자들 막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하락할 때 레버리지로 해서 더 때려버리고 그리고 지가 사. 그 밑으로서 사고 이번에 샀습니다. 자 선생님 샀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편파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얘기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메타발 쇼크로 인해서 반도체 이제 끝났다라는 공포가 목요일에 엄청 컸어요. SK하이닉스 15% 하락하고 막 그 갤러리 같은 데도 나 어떡하냐 고점에 샀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저께 목요일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 SK 쏠림 때 고가에 너무 질른 거야. 그거는 너무 믿은 거야. 그래갖고 웬만한 몇천 질른 사람이 억대로 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변동의 손실의 체감이 어떤 개별 종목도 투자했어. 반토막 됐어. 투자했는데 그래도 1000에서 1500 정도? 예를 들어서 전 총량에 반토막 됐어도 3000, 5000 질렸는데 거기에 1500, 2000 됐어. 여기는 1억, 2억 질려갖고 3000, 5000 돼버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데미지가 떨어진 것도 이제 그렇게 믿고 배팅한 그 에너지 속에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이제는 사이즈가 커잖아. 네. 그럼 지금 손해 부분보다 앞으로 이게 더 커서 손해가 나면 더 어떡하지 계산이 따닥대니까 이제라도 손절해야 할 그 공포가 어저께 제일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금요일장에도 전 시장 봤는데 그래도 고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상승을 좀 하더라고요. 강보합권으로. 그래서 한 2% 정도 오르더니 갑자기 한 10시쯤 후루루루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생을 알아야 돼. 파생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가 갖다 해서 전날에 갖다니 예를 들어서 미수 걸었거나 아니면 문제됐거나 반대면에 대한 사람들 개인들은 그냥 동시까지 던져버리고 좀 이제 큰 고객들 법인 CDF자들 이런 애들이 그때 정리가 돼.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근데 그때를 이용해서 정리되는 거 알잖아. 그럼 나는 헤어졌잖아. 요때 죽여버리면 더 급격한 공포가 나올 테니까 자기네들 하단에 걸릴 그 물량이 더 확보될 수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죽인 애들이 해지들이 많아. 그러면 올려놓고 죽일 때가 더 공포스럽지. 그쵸.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슉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개파락했어. 그래서 공포야. 그런데 좀 되돌려 다행에다가 급락하니까 이제 공포에서 이거 손절해야 되는. 그럴 때 10시 반 11시에 상황에 미결제를 딱 보는 거야.
그래서 미결제가 딱 보니까 쫙 깎으로 이게 청산 매도를 한 거를 청산하는 환매수가 아니라 네이키드 깔아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2배짜리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배팅하세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10% 정도 손절하거나 시간이 가는 종목들 중에 지겨운 것들 일부 요로 가갖고 요거 딱 3일에서 5일치기입니다. 이런 거를 배팅을 전략을 카페나 올려드린 거야. 그거를 따라서 한 분들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카페 보시고 자료 올려보신 분들은 그나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야. 내가 대충 통계 내보니까 30% 따라한 것 같아.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청산이 나오는데 오늘 SK하이닉스는 10시부터 10시 반까지가 계속 하락 파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차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10시 반부터 청산되니까 일부러 하락을 해서 더 공포를 준 다음에 사람들이 더 던지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쫙 올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7월 10일에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월요일까지 뺄까봐 70%만 SK하이닉스 분할 매수를 한 건데 그때 더 죽으니까 오늘 100% 훌루 지르고 심지어는 이제 마이너스 10% 애매한 것들 팔아갖고 2배짜리를 지르세요까지 해드린 거야. 지금 고객들 중에 불만이 아니 나는 파생 모르는데 왜 파생만 갖고 리드 종목은 때가 와야 되고 3개월 동안 어쩐 방법이 없으니까 한두 계약 갖고 하루 걸러 100포인트인데 그러면 한 계약당 100포인트면 2,500에서 3,000을 먹는 건데 그거라도 해지해서 그거 갖고 수익 나면 주식을 많이 빠진 걸 묻으면 이게 오히려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요새 주가 빠져서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한두 계약 갖고 몇천이 벌려갖고 그걸 계속 물을 타서 이제는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대. 이런 분도 계시거든. 근데 대부분도 못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 분들이 오늘 제가 가끔가다 이런 타이밍을 잡아드릴게요. 파생하고 똑같습니다. 2배짜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본주 오늘 100% 지를 때 2배짜리를 오늘 처음 들어가라 하는 거야. 여기 시차가 있거든. 근데 오늘 들어가신 분이 30% 났어. 바닥에서 본주는 20% 났고. 그렇게 땡겨버린 거야. 지금 SK하이닉스가 내가 안 보고 왔는데 와 끝까지 여기 보시면 오늘 시가상위 종목들 아까 200 거의 24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45만 원까지 갔어. 오늘 아침에 200 거의 근처까지 간 거 봤어. 204만 5천 원. 200원. 204만 5천. 왜냐면 제가 200만 원에 걸어놨거든요. 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04만 5천 원. 아니 205만 원에 걸지 왜 200 먹고 5만 원 차이가 뭐라고? 참 가만 보면요. 아유 참 그런 운빨은 없더라 너도. 200 왠지 제 생각엔 200만 원 터치하고 할 거래. 198만 원까지는 터치하고 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래 실제 그렇게 됐어. 나눠 오파를 거기다 하나 다 넣지 말고 나중에 나중에 꼭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떨어졌다 갈 때 내 거 안 갔을 때 그 뭐라 그럴까 박탈감. 지금 느끼잖아. 그거라도 따라서 할 걸 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불었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바람을 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후에는 얘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이 3일에서 5일 정도의 최저기였던 것 같아. 종합주가도 7,400. 이게 6월 8일 11일 저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하는 것 같아 이제는. 마이크론이 안 오른 상태에서 먼저 땡겨버린 거야.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야. 월요일 날 마이크론이 우리 한국 올랐어 따라 올라. 여기 거꾸로 시차가 이제는 달라지는 것 같아. 그리고 7월 10일 날 미국의 SDR이 딱 상장돼. SK하이닉스. 나 그날이 꼭지 같아. 근데 선생님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게 오늘 베팅하신 분들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고 월요일에 그럼 우린 연속성 있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고 나오고 또 SK하이닉스 7월 10일에 하면은
7월 10일이 한 금요일 정도인 것 같으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좀 아니 줄어든 주말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잖아요. 아니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파생에서 아까 똑같이 급등을 시켰다가 1190까지 급락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파생 전략에서 딱 보면 이때가 딱 느낌. 근데 미결제를 팍 늘려. 이게 매도 친 거 환매수가 아니라 네이키드 이제 막 매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레츠고 불러드린 게 미결제 약정 때문에 승부를 간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그 차익 거래에서 네. 7월 10일 날 미국 ADR. DR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1 본주 난 이렇게만 넣을 것 같아. 오늘 200 거의 5만 원까지 죽였어. 이거를 무조건 260에서 잘하면 280까지 땡겨. 그럼 이 진폭이 얼마냐? 30에서 40%야. 그치? 근데 이거 예측이 안 돼. 이때 환율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환율 오늘 좀 10원 빠졌어요. 아, 빠졌던 건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이제 외국인들 작전할 수 있는 외국계 그 허용이 돼. 환율 외환 시장 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때 우리가 1,55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공포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 1,600원? 그러면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이렇게 상단되는데 1,600원이야. 근데 본주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본주 박살 내버린다고. 지금 이 시나리오를 짠 그 외국계들이 요번에 공매도까지 해서 아이스카니스를 죽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니 봐봐. 마이크론이 실적 서프라이즈 때 300만 원 니꺼로 1250불이야. 어저께 950불까지 뺀 거야. 진짜 그렇게 좋다는데? 그러면서 300만 원을 꼭 거의 100만 원을 뺀 거야. 그지? 네. 그리고 하루 만에 240만 원 올려놓아 버린 거야. 장중에.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야? 그러면서 환율을 1190원짜리를 1300 장중에는 20까지 가서 120포인트로 올린 거야. 하루 만에 땡겨버리는 거야.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하루에 500에서 600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 계속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옆으로 보면 똑같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장이 근데 이렇게 되면 쏠림의 압축화 현상이 나와. 그러니까 오늘 나 같은 전략을 쓰는 애들 마이너스면 이상하게 못 올라가는 거 때려 그래갖고 일로 가 그러면 올랐던 예를 들어서 원전이니 조선이니 갈 만한 것들이 오히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 오션도 이 영향 받는 것 같아. 호재 나오는데도 못 가. 그리고 또 나 같은 경우에 거기서 때려갖고 SK하이닉스 2배짜리나 SK하이닉스 사갖고 3일에서 5일치기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수익 내. 잘해서 한 20에서 30%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는 40에서 60%가 나잖아. 3일에서 5일 만에. 그럼 그거 갖고 또 다시 내가 판 거로 가버리면 더 사는 거야, 물량을. 이런 현상이 계속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장이 이렇게 되면 이 지구 지축을 흔드는 에너지가 2배짜리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타짜 세력들이 더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타짜 세력들의 이용당하는 변동성 장 같아. 우리 증시가 매력이 있어서 뭐 반도체나 이런 게 기업이 정말 탄탄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을 위한 자금들이고 그게 또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리고 야 어떤 상품이 3일에서 5일 만에 30에서 50%냐? 근데 선생님 그런 얘기 말고 사실 이제 무결장에 하락했을 때는 뭐 메타발 쇼크다 뭐 이러면서 AI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 진출한다는 게 AI 데이터 센터의 과잉 투자 때문 아니냐? 이제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이런 뭐 악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기존에 있었던 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증시가.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듣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이런 해석들도 그러니까 해석을 만드는 거야. 지금 전쟁터야. 거기서 보게끔 하는 거에 끌개들이 항상 나와. 요번에 메타야. 갑자기 잉여야. 나는 그거를 이용하는 전쟁터에서 그거를 공포를 만들어서 죽일 때 의도는 나중에 털어내고 땡기려고 하는 의도의 승부로 간 거야. 메탈발 쇼크다 뭐가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장은 내가 자꾸 그러잖아.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아서 내가 꿀밤 때린다고. 제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지 마라. 분석 좀 하지 마라. 내가 페이스북에 그래서 요새는 적극적으로 우리 카페를 못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 많이들 우리 투자자들이 다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내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 손절할 사람들이 무지 생길 것 같아서 아까 말한 대로 손실의 규모여서 여기서 손절하면 또 당하는 거다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2배짜리 걸거나 그럼 잘 판 사람은 살 수 있는 마인드가 되는데 지금까지 수익률 났다가 빨간색 나왔다 마이너스 난 사람 여기서 끊지 마세요. 끊으래도 다음 주에 7월 10일 SDR 상장 때 지금보다 20-30% 높을 테니까 그때나 끊으세요. 이런 분위기로 전략을 그냥 강력하게 올려드린 거야. 웬만하게 올려드리면 듣지도 않아. 그래서 약간 또라이 전법을 쓴 거야. 세게. 오늘이 그날이다. 이런 때 왜 안 해라. 뭐 이런 스타일로 공표를 했어. 그래갖고 또 안티도 생기겠지만 반대로 가면 그냥 승부를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생님. 빨리 퇴퇴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금 이용당하는 것 같아. 내가 가장 답답한 게 우리 서학 투자자들의 공격성. 1등이 뭔지 아냐? 스페이스 X. 아니야. 일찍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2등이 뭔지 아냐? 매수 상위. 테슬라? 아니야. D램의 2배짜리 램 ETF. 한 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2배짜리를 2등으로 많이 샀고. 그리고 나머지 다 반도체를 다 포장을 해.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요번에 급락에 싸그리 다 망가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는 서학 투자자 거기도 걸고 여기도 하면 이중으로 손해본 사람도 있겠어 없겠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 공포라고. 그러면 하나라도 정리하자 해서 한국 정리할까 미국 정리할까 여기서 더 빠지면 큰일 난다. 이게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의 딱 그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요게 나는 타생의 그 그러니까 앞면 미결제 학자라는 게 앞면이 아니라 뒷면을 보는 거야. 빨간색 매수인데 이게 미결제가 줄어. 그러면 매도 친 거 환매수고 더 빠질 수 있어. 그런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이키드 매수가 많아. 그리고 미결제 막 늘어. 그러면 다음 주에 땡기려고 현물 때리고 선물 샀구나.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많이 빠진 게 까꾸로 가고 그동안 오르는 게 엎어치가 나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뜨려. 그러면 요쪽을 때려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채를 털어봐. 그럼 채를 털면 어떻게 되니? 또 날아가죠. 아니 쌓은 건 다 떨어져. 없어지고 엑기스만 몇 개 남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채 털면 불순물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2,000 몇 개 종목들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신저가를 내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할수록 신저가를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비정상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쏠림의 극대화가 계속 이렇게 채를 털면 2배짜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 땡겼지 그것 때문에 또 급락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저가 고가가 한 700포인트 될 것 같아. 500에서 700이 노상 왔다 갔다 하면 500에서 700이 선물로는 100포인트 왔다 갔다. 그럼 오늘 7,400인가 그 정도까지 왔지? 그럼 8,500과 9,000이 다음 주 꼭지야. 8,500에서 900. 9,000. 거기 갔을 때, 야, 이제부터 갑니다. 또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올린 사이즈 때문에 이게 쇼감마 시스템으로 다시 죽어. 근데 죽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깔때기 패션으로 죽을까봐 걱정이야.
이게 흔들어. 처음 흔들어. 두 번째 흔들어. 세 번째 흔들어. 저점이 점점 낮아져. 고점이 점점 높아져.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야. 어? 여기서 고점 높으면 이제 요것만 딱 보면 가는 것 같고, 여기서 맞아. 떨어지면 이거는 지옥인 것 같고. 그래서 해석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전쟁터에서 현장에 요때에 쏠림에 상승한 게 뭐고 하락에 급락한 게 뭔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해서 다음에는 급락 추가 털린 게 까꾸로 급등해. 그래서 오늘 그동안 잠잠했던 증권주가 올라간 걸까요? 그런 화장품주도 목요일에 올라가고. 그치. 그런 영향도 있고, 약간 이제 사람들이 겁나고 금리 인상한다니까 피난 가는 사람도 생긴 거야. 오늘 보니까 이제 은행주 들어가라. 금리 인상하면 아무래도 괜찮다. 이것도 따라가지 마세요.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개별 이해관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은행주는 그냥 CEO들이 월급쟁이들이잖아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회사를 물려줄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주로 가는 게 안정적이다. 배당도 준다. 삼성증권 봐라. 아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한국은행장께서 총재께서 금리 인상 2번 하겠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에 은행주지. 그리고 지금에는 약간 경기 방어적 성격으로 지금 이렇게 또 반도체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피난가는 느낌도 들거든. 그래서 은행으로 또 몰리는 수요가 생겨. 매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단언컨대 얘기하는 거는 금리 인상했어 세로냐. 그리고 그거 재료로 은행의 구조가 지금 좋을 수가 없어. 좋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10%에서 15% 오르긴 쉬워. 추세로는 못 간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 입장에서 예대 마진이 더 높아지니까 예대 마진 플러스겠지만 문제는 대출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시는 건가요? 마이너스도 그렇고 문제가 터지는 거라서 옛날 같이 갖다 해서 예대 마진을 가면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고 신나야 되잖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 부동산 대출 안 돼. 다 막어. 이제 여러분들 요번에 많이 빠져서 이런 분도 계실 거야. 은행 대출 마통이나 드자. 마통 안 터져요. 다 안 터집니다. 있는 거 이제부터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 갚으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 이제 여러분들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 마통 갖고 주식했는데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 주식 팔아야지. 그냥 내가 갚기로 한 날짜에 갚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마다 대충 그 흐름이 7월에서 연말에 많이 돌아와.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갚을 때 이게 새롭게 꺾기가 돼야 되는데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거기서 뭐 10%만 좀 갚고 연장이 되지만 요새는 일부 문제가 될 때는 전량 다 갚으라고 그럴 때는 그분은 강제로 청산되는 개인의 사정도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각각의 시차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동산 쪽 간분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이제 부동산세나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이 이제부터 칼질이 나올 것 같아. 보유세, 뭐 양도세,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식시장의 이 쏠림이 금리를 인상하고, 일단 금리 인상은 모든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또 정가시킬 것 같아. 그 또 각 회사들은 식품 가격이든 금리 인상도 되지. 지금 뭐 유가는 떨어지지만 나는 이제부터 정가시키는 우리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시차가 나올 거. 아니 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잘 못 올라가고, 우리 물가들은 옛날 우리 여동생이 장 볼 때 옛날 1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장 보는 게 지금은 옛날 체감 지수가 5, 6만 원 정도밖에 못 갖고 오는 그런 느낌이 딱 든대. 이런 게 진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 물가 같아. 이 부분이,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먹은 거 줄이고 그렇게 하면 살아.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 가장 결정적인 게.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이렇게 자영업자에서 가장 모든 거를
한 방에 그 멘붕 오게끔 만드는 게 모든 것들이 다 대출 비용.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어, 대출 어. 같다고. 대출이야. 왜냐면 애들 뭐 경기 안 좋아지고 제일 먼저 교육비 학원 끊고 아니 먹는 그러니까 거 조금 줄이고. 아니 먹는 거 학원을 줄여서 살 수 있어. 근데 대출은 갚아야 하니까. 갚아야 되고 이 갚아야 되는 게 이자가 높아져서 조금만 넣어도 허리띠 메고 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내 신용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전량 갚으라고 그런다. 음. 이게 제일 문제야.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그 대출을 해줄 때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라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가 있다는 거죠. 은행 어. 입장에서 이걸 어디다 쓰는지 용처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그 기타 대출로 잡힌데 그 외에는 주택 관련된 거 외에는 근데 어디다 썼는지 확인될 수 없는 대출을 기타 대출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게 주식 자금으로 흘러가는데 주식 자금은 담보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는 제2, 제3으로 내려가. 근데 신용도가 많이 떨어질 텐데. 아니 그건 신용도 문제가 아니라 고리로 한 20%짜리를 쓰는 거야. 20%. 20%. 살기 위해서 20% 이상의 그 고리 쓰면 이게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변동 에너지가 모든 걸 다 서열화시키는 것 같아. 근데 고민이 이제 코스닥 시장마저도 서열화시키려고 그러시네. 그 코스닥 승강제가 도입이 되어야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있긴 해요, 선생님. 그거 관료적 생각이야.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코스닥 시장이 안 좋고 막 하니까 뭐라도 해줘서 이제 그 국민성장펀드 들어가지고 하면은 돈이 좀 들어가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바람? 그건 바람이지. 내가 단언컨대 쏠림이 코스닥을 더 망가뜨린다. 이제 코스닥도 선택된 엑기스 몇 개만 되는 시장 ETF 되면 2배, 3배짜리가 이게 흔들듯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70개, 100개만 살아남고 1000, 예를 들어서 800개 죽는 시장이 이게 정상적 시장이냐? 여기도 쏠리니까 관료적인 사고는 뭔가 활성화돼서 엑기스 해갖고 엑기스 지수 만들어서 뭐만 그것만 활성화되고 근데 실제는 내버려 두는 게 정상이야 첫 번째. 나는 모든 게 그리고 이제 동전주들 중에서도 스타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거래가 재개되게끔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이번 방송 때 금양 좀 살려달라. 그게 하나의 상징적 의미다. 그래서 동전주 놓고 오히려 OT 시장 같이 니네들끼리 거래. 그러니까 옛날 같이 그냥 상자폐에서 없애지 좀 마라. 이제 그러면 서열 좋다. 동전주를 정리매매 시간 딱 주고 없애지 말고 그냥 니네들끼리 놀게끔 그냥 제3시장, OT시장에서 거기서 거래는 되게 해라. 그러면 거기서 연명하다 보면 여기서 스타가 반드시 나오는 환경에 나올 때 얘가 관리해서 일반인이 스페셜로 가버리면 여기서 상적사에 나와서 여기서 선순환이 되게끔만 만들어도 이게 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 그냥 엑기스 70개만 갖고 간다? 우리 4개만 시장에 쏠림장 같이 엑기스 코스닥 종목 쏠림 나와봐. 그러면 주변 어떻게 돼? 다 버린다고. 버리면 어떻게 돼? 갖다 예를 들어서 거래 없이 빠져요. 거래 없이 내가 오히려 주식을 떨어뜨리는 꼴이 돼. 그럼 이 사람들이 뭐로 가? 코스닥 엑기스로 갈 것 같아? 삼성전자에서 이쪽으로 가지 거래소로. 이미 손절을 했다면. 이 상황이 점점 비정상화가 되는 그러니까 서열화가 이게 정상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쏠림의 비정상화를 만드는 하나의 실제는 그렇게 작동을 할 것 같아. 그래갖고 고육지체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정책당에서 저 상자 폐지시켜야 돼. 2개짜리. 레버리지. 레버리지.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증권방송 보는데 레버리지 상품이 문제다. 이거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처럼. 그게 아니 봐봐 오늘 나 같은 사람들이 안 생기겠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 10% 보합자리는 오늘 완전히 중요 이게 뻔히 3일에서 5일에 어쩌면은 30에서 50%짜리가 보이는데 그럼 무조건 때려가고 일로 가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급락할 거야. 그러면 요거 타이밍을 잡고 기다려서 요것만 한 1년에 한 4번만 맞춰봐. 아니 4번도 많아. 2번만 맞춰봐. 은행 이자 금리 인상해봤자 그래도 3%에서 7%? 어? 3일 안에 30에서 50% 주는데 그거 왜 안 해? 난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게 문제야. 근데 이미 상장이 됐는데 그걸 상장 폐지를 인위적으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 정부 차원에서는 고위주책으로 하는 게 정답 같아. 음. 지금 이 극단적인 2배짜리 쏠림이 좀 뭔가 잘못됐어요. 그 너무 시장의 쏠림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지고 올라가는 장 외에도 그 출렁거림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지금 짓누르는 3대 악재가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 ETF 상품 그리고 환율 3개로 딱 난 짚어지고 거기다 있잖아요. 하나 더 넣게. 하나 더? 커버드 콜 상품. 여러분들 제가 또 경고 하나 드릴게요. 커버드 콜 상품 빠져나오세요. 커버드 콜 상품이 뭘까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커버드 콜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기초 자산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때 옵션,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제한해서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가치 투자자나 노후 보장되는 펀드입니다. 광고해갖고 연금 같은 거. 약간 이런 거를 선택해서 고액으로 막 팔아. 맞아요. 그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무슨 커버드 콜 뭐 상품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드신 분, 이해 안 되신 분 절대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거 빨아갖고 코덱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ETF나 지금 현대차가 반토막 됐잖아. 이게 이제 3년 후에 상장되거든. 상장될 때까지 3년으로 얘보다 거의 배 이상의 수익을 줄 거고 아니면 요새 포스코으로 AC 우리 다시 또 5,000원이 왔어요. 9,000원짜리가 그걸 사는 게 배 이상 난다. 얘는 문제가 뭐냐? 지금 이게 갖다 구조가 다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기등한 걸로 다 구조화됐어. 그럼 기초 자산이 이제부터 상승하는 걸 3년까지 상승하는 걸 사야만 돼. 그럼 지금은 수익 구간 중이시겠네요. 근데 늦게 들어가신 분은 그렇지. 요 기초 자산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내가 걱정은 이 그림이야. 이제부터 기초 자산이 하락할 때 커버드콜 상품은 기초 자산 마이너스에 옵션 제한 이중고의 돈만 애물단지가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걱정은 이제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집어넣는데 기초산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제한을 해. 또 이것도. 그럼 어떻게 돼? 전체 상품은 매달 떨어지고 그냥 박살 나는 거야. 나는 이 구조로 갈 것 같아. 커버드콜. 그래서 커버드콜 상품은 도망쳐. 이렇게 권해드리겠고 딱 2개로 ETF는 해야 되는 퇴직연금의 분들은 딱 찍어드릴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될 때까지 삼성자산 운영이 운영하는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스 딱 2개 단어. 네. 그거랑 AC가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당국 금감원장이 오죽하면 자다가라도 막았어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를 왜 할까? 이제 앞으로의 문제점이 더 확산될 거니까 이제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미 저질러 놓은 거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거를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이제 그 증권사 제도에서 비용을 많이 부과시켜서 상품을 못 쓰게 하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 그러니까 그거 살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야. 웬만한 사람 못 사게. 못 사게. 그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그 상품을 운영. 지금 교육기관만 이수하면 하거든.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왕창 비싸게 만들어버리는. 웬만큼 버는 것보다 수수료가 수수료를 비싸면. 왕창 비싸게 만들어버리는.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아니 그 방법밖에 없어. 왜냐면 제가 볼 때
그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또 외국인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공매도도 사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항상 얘기가 많았던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외국인만 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는 당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개인 투자자보다 이제 법인 외국계 자금이나 이런 쪽에서만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니까 차라리 수수료를 시게 물려버리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총량 매매할 때보다 거래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그 방법이 있고. 그래도 그거는 할 것 같아.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 났든 손해 나든 10%씩 뜯어버리는 거야. 그 외국에 그런 상품이 있거든. 그럼 아니 손해 나는데도 왜 10% 뜯어가냐? 수익 나는데 10%면 그래도 시기하지만 손해 나도 10% 뜯어가는 거야. 그 상품을 그렇게 구조화시켜 버리면 누가 하겠어? 근데 이제 외국에도 레버리지 ETF 상품이 있다. 엔비디아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한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레버리지 단위 상품은 이거 자체가 시장을 너무 막 쏠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외국에는 3%, 5%, 7% 이렇게 골고루 나눴어. 두 개가 57%야. 그거 생각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큰데 시가총액에도 왜 그거를 고려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관료들의 문제가 그 어떤 제도의 그 산뜻함만 그 생각하시지 이게 현장에 가서 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현장 감각이 나는 없다고 봐.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망해갖고 10년 고생한 가장 결정적인 그 사이클이 신용 이번에 이게 말이 되냐? 신용을 담보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2.5배 신용을 샀어. 그거 신용이잖아. 네, 미수거래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담보 그 가치를 그대로 현금으로 쳐서 담보를 줘버린 거야. 그러면 신용의 신용인데? 그거를 정부가 한 거야. 지금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때 왜 그랬겠냐? 매수 수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신용으로 다 일을 저질러 놨어. 그래서 신용도 담보로 인정한다 해서 그때 재경부가 그걸 해서 수급을 따와서 공식 발표한 거야. 야, 이게 정부 차원의 관련.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알아? 법을. 어느 날 강제 청산 다 돼서 모든 시장을 박살을 내버린 거야. 그냥 현금만 갖고 있으면 또 괜찮아. 신용을 하면 또 그 사이에 털려. 신용에 신용을 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변동의 기초 자산이 조그만 때 다 깡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잔인한 걸 또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관료들 가만히 보면 현장 감각이 너무 없으셔. 그래서 제발 그 현장 전문가한테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얻으세요. 그래갖고 얻으세요. 이게 제가 지금 딱 좋은 방법 있잖아요. 상폐지 시키면 팔 때 살 때 10%씩 강제로 다 뜯으세요. 그럼 사람 절대 막 가겠어 그거? 정말 가기 싫어지는데요. 하고지. 네. 수수료 높게 하는 거는 수수료를 감내해도 매매를 한다고. 할만하거든요. 근데 매매할 때마다 10% 뜬다. 세수 많아지고 상품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정말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하는 게 처음에는 그래 뭐 살만하지 했는데 손해도 10%면 그러니까 매매할 때마다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러면 욕은 많이 먹겠지만 이 시장은 솔직히 정상화가 됩니다. 시장이 정상화돼야 돼요. 지금 정말 비정상적인 게 이슈가 하나도 안 먹혀요. 하나오션. 아니 이거 엄청난 호재잖아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우선 협상자로. 그치. 그 규모도 대단한데, 그치? 근데 안 가. 근데 웃긴 건 하나오션 말고 거기서 이제 떨어진 우선 협상자가 안 된. 거기는 떨어져 또. 된 놈도 떨어지고 안 된 놈도 떨어져.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하니까 딴 걸 더 파는 거야. 시장 망했다. 그래서 목요일장에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 그냥 주변이 다 우수수 하신 나오잖아. 분들 그래.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비정상화야.
비정상에 정상화라도 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비정상에 비정상 이게 극단적으로 몰리니까. 근데 나는 더 걱정이 이거를 외국인이 이용해 먹는 그 사냥꾼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 JP 모간 그 외국계 영국계 요쪽이 사냥꾼들이야. 그 이 사냥꾼들이 우리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또 걱정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빵꾸 날 것 같네. 갑자기요? 우리 싱가포르 형님이 아시아 쪽 이렇게 해내는데 연락이 오셨어. 너 인도네시아 투자한 거 있으면 빨리 걷어라. 인도네시아? 우리가 뚝따지 같이 인도네시아 뭐 생각도 안 하잖아. 네, 생각도 안 하고. 인도네시아 우리 그 비행기인가? 그 돈 안 준 거.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때려라고 어. 내가 말은 그래서 못해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어. 했거든요. 어. 한국항공우주 어떡하냐고. 말은 지금 못하겠고 그렇게 해서 한국 항공우주 빠져나오세요라고 해드린 거야.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차관 그 뭐라 그럴까 그 돈을 무지 많이 빌려주고 공장 갖다 해서 현대차, 엔솔, 그 다음에 조선소, 무지 많이 들어가 있어. 왜 많이 들어가 있을까? 거기가 자원이 풍부하거든. 그래갖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 오히려 인도네시아 쪽에 공장이나 현지화가 어마무시하게 됐고 이거를 정부 담보 잡아갖고 차원에서 갖다 해서 돈을 정부가 보증을 신 거야. 네. 이래갖고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했어. 근데 MSCI가 우리 IMF 비슷하게 투자 등급을 강조시켜서 쟤네들을 흔들어 버릴 것 같네. 그 가능성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수인데 얘네들이 그 주로 갖고 1등이 금융과 통신이야, 주가. 그럼 환율 망가지고 금리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하면 금융주가 폭락을 하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폭락을. 지금 전 세계를 돌려보아갖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수를 한번 보니까 네. 그 트럼프가 4월 달에 관세 협정을 매겼을 때 우리가 2,300이었어. 그때 지금은 거의 우리 뭐 그래도 8,000이잖아. 네. 인도네시아 잠깐 그거를 깼어. 그 수준도 깼어. 아니 그러면 동남아가 다 그러냐 그랬더니 태국 신고가, 베트남 신고가. 그러니까 동남아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문제야.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돈을 왕창 풀어갖고 썼는데 경기는 도와주지 않지. 그런데다가 외국인은 자꾸 그러니까 그 자카르타가 그 갖다 해서 루피아인가 그게 폭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엑시트야 자꾸.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진출한 게 많고. 그러면 근데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많으니까 요즘 자원외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원을 갖다 팔고 그걸로 해서 좀 돈을 돌리면 그래도 좀 어떻게든 좀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나는 포스코 그룹은 거기 들어가서 재련소하고만 있잖아.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부 타오니까 그 자원으로 받아낼 수 있잖아. 그런데 정부가 줘야 될 거는 못 줄 거 같고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원으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건 오케이인데. 현대